전격 전류의 6배. 그 다음에 돌입 기동 전류라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동 전류가 훨씬 커지게. 그래서 돌입 같은 경우는 뭐 10배, 20배까지 다 커져요. 그래서 그런 거 조정 안 해놓으면은 무조건 트립돼 버리니까. 다음에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과부하뿐만 아니라 정전시 혹은 저압시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전동기 소선. 특히 이제 저압도 조심해야 돼요. 전류는 많이 흐르는 걸 조심해야 되지만 전압은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 높으면 높아서 타버릴 거고 낮으면 일반적인 부하는 그냥 꺼져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전동기는 어떻게 되냐면 낮아버리면 낮게 들어오면 얘는 전기가 들어오니까 계속 돌려고 막 힘을 쓸 건데 힘이 부족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도니까 에너지는 들어오죠. 돌리지는 못하죠. 그냥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팍 온도가 막 100도, 200도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압일 때도 얘를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 스위치니까 전동기는 MC 접촉기죠. 여기다가 이제 감지기 하나 있어야 되겠죠. 감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UVR이라는 것은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에서 저전압 계전기 이걸 붙여가지고 저전압 체크해가지고 그대로 멈추게끔 하는 거다. 21번 전동기 과부하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 그래서 온도 통영 마그넷 타임러그 퓨즈 막 이렇게 있는데요. 네. 마그넷 스위치는 얘는 그냥 접촉기랑 틀리죠. 마그넷 스위치는 네. MS입니다. 이 MS는 뭐예요? MC 플러스 계전기 하나 들어가는 거. 계전기. 그래서 과부하 당연히 타임러그 스위치가 뭐냐라는 거. 러그가 지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임러그는 시간전 시키는 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양이 좀 헷갈리시긴 할 건데 여기는 고치세요. 얘는 MC예요. 그냥 여기 계산기 붙어야 됩니다. 스위치를 하지 마시고 그냥 MC라고 마그넷 전자접촉기. 그런데 이 통영은 단락사고를 하는 거지. 단락보호지 과부하 보호는 아니다는 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온도 퓨즈도 우리 전기장판 같은 데 보시면은 과열이다. 그러면 그게 단락은 아니죠. 과부하죠. 그때 끊어지는 게 온도 퓨즈고. 어차피 얘는 과부하 끊기 위해서 MC하고 열동계전기라든가 EOCR 조합했었을 거고요. 이제 이 두 개가 헷갈려요. 퓨즈니까 퓨즈는 기본적으로 단락사고용인가요? 과부하 보호용인가요? 퓨즈는 기본이 단락사고입니다. 단락. 그래서 단락 전용으로 쓰는 게 단락 전용.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똑같은 건데 과부하니까 온도 퓨즈. 그 다음에 열동계전기. 얘는 아니고요. 서머스타트 얘도 아니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그럼 전동기에 쓸 거다 라고 하면 둘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주로 쓰는 게 이거 쓸 거니까 열동계전기로. 여기 문제가 좀 지저분해요.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전동기에 누가 온도 퓨즈 쓸 거고 온도 퓨즈는 거의 전기장판이나 쓰지 안 쓴다는 거. 그다음에 과부하 보호장치 해당되지 않는 거. 과부하니까 단락 그죠? 전동기 보호용이니까 얘는 다 일체형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퓨즈는 아까 말한 대로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열동 마찬가지고. 근데 얘가 전혀 생뚱맞죠? 이제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를 좀 애매하게 주는 경우. 그런데 뭐 얘는 단락 전형인데
단락 전용인데 굳이 또 억지로 먹지스럽진 않지만은 퓨즈도 과부하때 끊어지죠. 우리가 지난번에 외웠지만 그냥 범용으로 쓰는 것은 저압이면 몇 배에서 몇 분 이내에 끊어진 게 64만 표 기준했을 때 1.13에 1.6배 그렇죠. 1.6배 거기서 이제 120분, 60분 64만 표 기준에서 그러니까 1.6배에서 끊어지면 즉 이런 말이죠. 1.6배에서 60분 최대 60분에 밑으로 떨어지겠다라는 얘기니까 그것도 과부하죠. 항상 2배까지는 과부하니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확실히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어렵다는 거죠. 애매하게 돼서 24번에 전자개폐기를 부착해서 전동기 소선 그래서 전자개폐기 전자접촉기 그러니까 얘는 MC하고 EOCR 써가지고 요거요 MC하고 EOCR 이걸 해서 붙이는 게 바로 전자 스위치 아니 마그넷 스위치 MS라고 하는 겁니다. MS 두 개 합쳐가지고 25번에 승강기 전등 기기기구 얘는 사용자라면 다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사용자라면 400이에요. 대지자라면 300이고 그냥 그래서 4번이에요. 아 3번이에요. 그래서 저기 무난하게 준 거죠. 말도 좀 애매하게 물어봤어요. 대지자라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까놓고 되게 말을 두리뭉실해서 제가 이 문제를 이런 문제를 수정을 안 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한 표현이 있더라도 뭐 어떻겠습니까? 그냥 해야지. 그 다음에 동력 배선에서 경보 색깔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전원 현재 전기가 가압되어 있다. 를 알려주는 게 백색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현재 운전 중이다. 빨간색. 멈춰있다. 녹색. 고장났다. 그럼 황색, 뭐 오렌지색 이렇게 씁니다. 고장 표시. 이걸 가끔씩 물어봐요. 운전 정지.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빨간불 들어왔다. 왜 운전할 때 빨간색이냐? 빨간불이 사람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빨간불 켜지면 뭔가 기계가 동작 중이구나. 조심해야겠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헷갈린 것은 버튼은 또 틀려요. 버튼은 정지가 빨간색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이 램프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빨간색은 우리가 뭔가 버튼 누른다고 했을 때 뭐 위험하다. 그러면 무의식으로 빨간색 누르게끔 그렇게 교육받아 왔으니까. 그래서 정지는 빨간 버튼.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는 이제 램프가 불빛이 불빛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안전하다. 파란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누를 때는 거꾸로 녹색이 운전 녹색 버튼이요. 빨간색 버튼이 정지. 반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하세요. 내가 누른다. 빨간색이 둘 중에 빨간 버튼 누를래, 파란 버튼 누를래 하면 위험한 게 빨간 버튼. 그러니까 정지. 그리고 근데 보기만 하는 거다. 빨간색 보면 빨간불이구나. 위험하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에 정지고 27번에 별표 동시에 정역운전 동시에 만약에 이 정역운전 동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실제로 모터에는 피해 없습니다. 모터는 전혀 피해 없어요. 모터 전기 들어가지도 않고요. 전기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모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선 들어가고 또 하나는 선이 들어갈 건데 잘못 그랬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얘는 열리고 얘 닫혀 있으면 시계 방향 본다 할게요. 그 다음에 얘 열려 있고 닫히면 반시계 방향으로. 둘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 들어가 버리면 여기 싹 들어가서 여기 싹 들어가서 여기는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으면 여기서 먼저 갈림길이니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항이 적은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그래서 빡치게 나버리죠. 여기 L1, L2, L3인데 여기서 한번 선을 바꿨기 때문에 도수를 바뀌니까 여기 L1 들어간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L1에서 갈라치기에서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는 여기서 그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다시 그릴게요. 하나는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는 가운데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뭐 이쪽은 다 똑같이 물릴게요. 여기는 같은 선으로 얘랑 같은 거고 얘랑 같은 거 얘랑 같은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들어가면 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데로 가버리죠. 에로 나갔을 때 빡치기. 셔트 나버리는 거예요. 셔트 나니까 전동기는 피해 안 입습니다. 선이 다 타버릴 거니까. 그래서 절대 두 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기 시간에 배우시겠지만은 전동기 중회전 역회전 시키려면 전선 두 개만 바꿔주면 됩니다. 위치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L1, L2, L3 전 차단기에 붙일 때 순서 맞춰갖고 붙이라는 이유가 그대로 가서 만약 그게 꼬여버리면 회전 방향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정력이 아니더라도 모터가 이렇게 돌아오면 이렇게 돌아야 뭔가 작동하는 기계인데 역으로 돌아버리면 개판 나버릴 거니까요. 즉 에어컨이다라고 하면 바람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밖으로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해 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서로 락거를 하야죠. 상호 락을 꼭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신호등 또 나왔네요. 또 나왔나? 하여튼 뭐 교통신호등은 사용전압이 300 특이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원래 누전 차단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금속지 외압을 가진 외압을 가지고 전압이 50V 이상이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건데 네. 더 다른 안전 문제로 150V로 사용 조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외압. 그래서 참고로 누전 차단기는 보호수단에서 추가적인 보호입니다. 주보호가 아니에요. 주보호는 접지예요. 접지를 해놓고 좀 약간 더 뼈짝지근하다 그러면 누전 차단기 붙여요.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법적으로는 그랬습니다. 50V 넘어가면 금속 붙이 다 있으면 다 무조건 차단기 붙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따지면 외롭죠. 이제 선로가 막 들어왔는데 우리는 뭐 변압해서 이거 50V로 쓴다, 60으로 쓴다 막 이상한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따지지 말고 무조건 안전하게 쓰려고 따지지 말고 그냥 주택 인입구는 무조건 써 법으로. 그래서 지분마다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지 말고 전로가 400 넘어가면 무조건 써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닌 것들은 몇 가지 지정을 해주는 거죠. 교통신호등 하나 해주는 거고. 왜냐하면 예전에 그 법이란 게 원래 원칙이 50V 넘어가면 무조건 써라 했는데 민원 넣겠죠. 나는 뭐 이렇게 해서 50 안 된다, 쓴다, 쓴다 막 하면서 머리 아프니까 추가로 해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은 일반 가족 주택들은 전기 관리가 그게 안 된다라고 보고. 심지어 어떤 아파트 보면은 뭐 한 20년 된 아파트인데 우리 집 이거 교육받고 하신 분들 보면은 자기 콘센트를 뜯어보니까 콘센트 접시선이 안 보이더래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뭐 연기를 안 해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만으로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법 위반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보호 수단은 접지라든가 접지가 제일이고요. 접지가 제일. 그다음에 뭐 이중절연, 즉 접촉 안 되게끔 아예 밀봉해버린 거죠. 충전부가 노출되는 일이 없게끔 아예 밀봉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 이거요. 그다음 여기 이제 부하의 상정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건물 막 지을 때. 그래서 설계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 건물 하나 지을 때 이 건물 용도는 뭐 대충 알 수 있겠죠. 사무실로 쓰겠다. 그러면 이제 전기를 얼마 쓸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무실이면 이 정도 쓰겠다라고 해서 상상을 하죠. 상상해서 정하는 걸 상정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쭉 데이터를 내보니까 통상 이런 시설이면 공장이다 그러면 1 제곱미터당 10VA 정도 쓰고 그다음에 기숙사 20, 사무실도 30, 주택하고 아파트는 40 쓰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제곱짜리 주택이면 100제곱짜리 주택이면은 4kg 잡는 사과정도 4kg 정도 쓸 거다. 이렇게 사무실이면 100제곱이면 3kg.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정집이 예전에는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택은 보통 기본 계약 전력이라서 3kg 잡습니다. 계약 전력이라 해서. 그다음에 사무실로 가면 일반 요금이라고 해서 기본이 4kg부터 시작해요. 면적에 관계없이. 그래서 미리 계산해 놓은 건데 시험 잘 나와요. 주택하고 아파트는 40. 전기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전기 제일 많이 쓰고 가전제품도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곳이 사무실. 생활 많이 하는 데죠? 생활 많이 하는데. 집에서 제일 많이, 아니다. 지금 사무실도 많이 있는데? 아닌가? 집에, 하여튼 많이 있는 데고요. 이런 데는 여러 명이 이용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콘센트가 많이 있는 순으로. 이런 데 콘센트 별로 없어요. 그렇죠? 콘센트 찾려면 찾아야 되고. 기숙사는 좀 더 있고, 사무실 같은 데는 콘센트 되게 많고, 주택은 사방천지. 12, 13, 40. 그래서 대표주자로 외우세요. 사무실이다. 다 사무실이죠? 사무실. 여기는 막 숙박, 먹고 자는 계통. 20. 공장. 이게 진짜 널널한데. 극장. 10.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정의 한번 할게요. 영어 정의를. 여기서 수용 설비와 공급 설비. 말이 어려워서. 아마 이 숫자를 아마 처음 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숫자면 보통 수용 설비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서 쓰는 설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용이란 말은 쓰고 이렇게 일본 말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 집에 전기 제품들 싸그리 싹 합치면 몇 킬로나 될까요? 일단 밥솥 1kg, 헤어드라이기 밥솥 1kg 넘는데 원래 그냥 짧게 잡을게요. 밥솥 1kg, 헤어드라이기 1kg, 냉장고도 뭐 좀 1kg 잡고, 에어컨 뭐 2kg, 세탁기 뭐 얼마 안 들어가 그때 1kg 잡죠. 세탁기도 저거 건조시키는 거. 그죠, 건조기 그건 1kg 넘죠 이제. 예.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잡아다 10kg예요. 훅 넘어가죠 10kg. 뭐 컴퓨터, 인덕션, 큰 거 국제적만 따지면 10kg 훅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약전력 얼마나 봐요 가정집은? 3kg. 근데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전자제품들 한꺼번에 써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설비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kW 정도 갖고 있는데 한 번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비율. 그럼 보통 이제 여기를 이제 뭐 30% 잡을 것이냐, 40% 잡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수용률이다. 쓰는 비율이요. 네, 수용률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수용률. 그래서 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공장이나 사무실이라면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총 들어올 설비가 뭐 1000kg인데 절대 다 안 쓸, 동시에 안 쓸 거니까 수용률 거기 맞게끔 적용해가지고 일단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건축물도 새로 지을 때 사무실이다. 뭐가 들어올 줄 알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잡고 때리는 거예요. 사무실이다 그러면 30 잡아가지고 1제곱미터당 30 잡아가지고 쭉 해서 수용률 때려요. 그러면 수용률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50% 때릴지 30% 때릴지. 그러면 그 수용률이라는 게 그 개념이고요. 그럼 부등률은 뭐냐? 부등, 같지 않다. 부등할 때 그거예요. 다르다라는 게 부등인데. 자, 우리 집 총 설비가 이만큼. 옆집 총 설비가 이만큼. 그러면 이제 새로 신축이라 할게요. 한전 셀라고 해가지고 전기 더 주세요 하면 한전에서 변압기를 갖다 놓겠죠. 변압기 한 대는 원리 없죠. 변압기 당연히 아니 두 대 원리 없죠. 한 대 놓고 그냥 줘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 집은 이제 그럼 딱 10kg, 20kg니까 그럼 수용률 적용해서 수용률을 그냥 50%로 할게요. 그러면 얼마짜리 변압기 넣으면 돼요? 15짜리 넣으면 되죠. 자, 그런데 15짜리 넣으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하나 이게 있는데 이 사람은 오전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해요. 네, 18시에. 이 양반은 밥 없어 일어난 것 같은 거 모르겠지만 저녁 6시에 출근해서 9시에 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사용 시간대가 틀려버리죠. 그럼 두 사람이 겹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겹칠 일도 별로 없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생각하기를 그래 이 사람 기준으로 맞추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 혼자 이 사람 없다고 생각해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다르다. 사용 시간대가 다를 거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하는 게 바로 부등률. 그래서 수용률과 부등률을 적정히 곱해가지고 용량을 계속 떨어뜨리는 합리적으로 쓰자는 거죠. 수용률, 부등률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수용률은 방금 설명했던 거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총 설비가 10kg다. 그런데 내가 쓸 때 최대로 쓸 때가 예를 들어서 4kg다. 그러면 이게 40% 잡아주면 된다 이거죠. 최고 쓸 때 여기 있는 게 최대 수용 전력. 물론 수용 전력이 아직 말이 그래서요. 그냥 보통 이제 한전에서는 수용 전력 옛날 표현이고 수요 전력 이렇게 수요로 많이 바꿔서 쓰긴 하는데 물론 1초, 2초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평균 내기도 하고 뭐 15분 평균 내기도 하고 각자 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수용률은 전선도 씁니다. 전선도 써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 10A, 20A, 30A 쓴다. 그럴 때 이제 여기 이선 잡을 때, 간선 잡을 때. 그러면 얘가 토탈 합해서 60A인지 60A 건드리면 되느냐가 아니라 얘가 동시에 안 쓰겠죠. 동시에도 안 쓸 것이고. 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한 수용률 해가지고 마치 얘는 전기장판, 얘는 냉방기 둘 다 같이 안 쓸 거니까 적정하게 수용률 잡아서 그래서 보통 학교나 사무실 70% 잡아주고요. 집은 보통 50%. 집 50% 이해되시죠? 집은 우리 집에 쓸 때 에어컨하고 전기장판하고 같이 안 쓸 거니까 히터랑 같이 안 쓸 거다. 나는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도 씁니다 그렇게. 저도 좀 애매한 데 있죠. 한 5월이나 6월, 5월 정도 되면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에어컨 틀고 부동률은 방금 했던 거 말을 어렵게 써서 그래요. 자, 다시 볼게요. 자,
A가 뭐 전기 사용은 뭐 시간으로 볼게요. 뭐 0시부터 24시라고 해놓고 A가 뭐 이런 식으로 쓴대요, 전기를. 그 다음에 B는 편하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쓴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대 합성해서 최대 많이 쓰는 게 어떻게 이 두 개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겹치는 구간이 여기니까. 예. 그럼 이걸 우리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라 하고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 그다음에 이제 또 개별로 또 최대 쓰는 거 있겠죠. 이 그래서 별로 시작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약간 변수 줘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건 겹치고 하고요. 겹친다 하고. 혼자 딴지 같이 높게 쓸 때도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겹치는 부분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겹쳐가지고 최대, 즉, 둘이 더해서 최대가 되는 거다고, 각각, 파란색은 이때가 제일 높고, 빨간색은 이때가 제일 높고, 각각 해가지고.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예. 통상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은 1보다 커요. 합쳐놓은 것보다 각각 최대값 더해놓고 합쳐서 최대값하고 하면 똑같을 때가 아까 이게 똑같을 때고 이게 달라질 때고요. 부등률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근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방금 했다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그걸로 해서 하시면 되고 냅둬 버리죠. 그래서 변압 용량 재려면 변압 용량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식은 어렵지만 아까 우리 말로 했던 거는 다 쓸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별도로 부하율이라는 거. 부하율이라는 개념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려요. 그림 그릴 때 0시부터 24시 하고 이때가 12시 밥 먹으러 갈 때 여기가 자고 있을 때 이제 막 출근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회사 가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이런 패턴으로 퇴근하고 이렇게 그래요. 자, 그러면 한전 이것도 물론 한전 입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가용 설비 있는 사람들 있죠. 변압기. 그 변압기 용량을 변압기 용량 구할 때 그러면 일단 이거 하여튼 전원 공급섭이나 뭐나 일단 무조건 이 사람은 공급을 최대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공급 용량이 이만큼 만들어놔야겠죠. 자, 그런데 얘를 좀 깎아가지고 내려주고 깎아서 내려주면 공급량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부하율이라는 개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설비를 잘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즉 한전에서는 발전기를 얼마나 돌릴 것이냐 미리 스탠바이 시키는 그런 거. 각 총량은 똑같더라도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게 있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얘를 낮춰가지고 딴 데 쓰고 이 정도 낮추면 탁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부하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최대하고 평균하고 이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 깎아가지고 네모 박스 만들어 놓고 이 비율을 부하율이라고 해버려요. 이름만 용도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28번에 28번의 답은 20이니까 얘는 30이고 아니 제가 20이죠? 제가 20이고 그 다음에 20이면 마찬가지로 자고 먹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고 사무실 30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계산 문제집까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용률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체에 있다가 내가 한 번에 최대 쓸 수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게 어디 갔죠? 수용률 가지고 있는 거 여기 있죠. 수용설비 가지고 있는 거 최대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 수용률 계산하는 거 다 계산 문제고 학교 건물 70% 우리 집은 50% 간단히요. 오늘 다 끝내버리죠. 이렇게 남았으니까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그러네, 마지막 하나 남았네. 그다음 이것도 계산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다 계산 문제. 다 계산 문제입니다. 한번 곰곰이 풀어보시면. 예.